어느 겨울 아침,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며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나는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피로에 짓눌려 있었다. 겨울이 주는 나른함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끈적끈적한 피곤함을 떨치고자 나는 인터넷을 향해 에너지 회복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몇 번의 클릭 끝에 다양한 에너지 부스팅 기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물 마시기였다. 물이 우리 몸의 기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물 한 잔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특별한 것이 필요 없는 방법이지만 매번 무시했던 것임이 떠올랐다. 나는 즉시 부엌으로 가 큰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은 아침의 피로를 조금씩 해소해 주었다.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 스낵 섭취하기였다. 오븐에서 만든 아몬드와 한 줌의 견과류가 언급되었고 그들의 단백질과 균형 잡힌 영양소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했다. 나는 찬장에서 아몬드 한 봉지를 꺼내어 몇 개를 깨물었다. 단백질이 주는 그 작은 힘이 몸 안에서 펼쳐지며 아침의 무거움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었다. 신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에너지를 일깨우는 데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유용하다고 했다. 이 방법을 읽는 순간 나는 거실에서 무작정 스트레칭을 따라했다. 팔을 위로, 다리는 옆으로, 온몸을 천천히 늘리자 굳어있던 근육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가벼운 운동 덕에 몸의 기운이 돌았다. 네 번째로 소개된 것은 햇볕 쬐기. 다 겨울이라 해도 짧은 외출을 통해 태양을 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몇 분 뒤 부드러운 햇빛이 몸을 데워주었다. 햇볕이 주는 따스함은 자연의 에너지였다. 태양 아래에서 의사결정을 마친 나는 더욱 활력 넘치는 기분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은 호흡, 명상이었다. 짧은 순간 호흡의 흐름에 집중하는 행위가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며 에너지를 북돋아준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느린 호흡을 시작했다. 쓸데없는 생각은 호흡에 밀려 사라지고 안정감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몇 분의 명상 후 나는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이 5가지 방법을 활용한 후 나는 에너지가 충전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몸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정신이 한층 깨어난 이 경험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물과도 같았다. 겨울의 나른함에 맞서 싸우는 이번 과정에서 나는 단순한 방법들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날들 또한 이러한 방법들로 활력을 찾아볼 생각이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인의 삶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세 불량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때 필수적인 운동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세 교정 요가이다. 사람들은 보통 요가라고 하면 몸의 유연성을 높이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운동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세 교정 요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고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출되기 쉽고 어깨는 말려 들어가게 되기 쉽다. 이러한 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의 정렬을 망가뜨리고 결국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과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몇 년 전 나 역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깨가 뻐근하고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허리가 뻐근해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추천으로 자세 교정, 요가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운 자세에 호기심이 반, 걱정이 반이었지만 차츰 적응해 나갔다. 수업에서는 코브라 자세, 고양이 소 자세, 보트 자세 등 척추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등과 어깨를 열어주는 동작을 많이 진행했다. 초기에 느낀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통증의 완화였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자극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몸 자체가 본래의 올바른 정렬을 찾으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또 다른 변화는 심리적인 것이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호흡과 마음의 평화에도 집중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나에게 큰 안정을 주었다. 업무 중간중간 잠깐의 시간이 나면 요가에서 배운 호흡 기법을 사용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나만의 경험을 주변에도 전파하고 싶어 회사 내에서 요가 세션을 열어보았다. 거부감이 들 법도 한데 의외로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다. 직장 내 요가 모임이 생기면서 서로의 변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중 한 친구는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척추 교정 치료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요가를 통해 체력이 향상되면서 주말에 아이들과 더 활발히 놀아줄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렇게 자세 교정 요가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운동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얻은 교훈은
우리 몸은 꼭 바른 자세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그 느낌이 희미해지더라도 요가를 통해 배운 것들은 몸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매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곤 했다. 이제는 매주 요가 시간을 지정해두고 일상 속 스트레스와 자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당신도 바쁜 일상 속 잠시의 요가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보면 어떨까? 이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움직임이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은 만성피로라는 불청객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피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벌써부터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피로해지든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성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현대인의 만성피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고 항상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며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정보의 과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어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더욱이 끊임없는 경쟁과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구조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본적인 건강 관리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관리는 자칫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대신 우리는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만성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성피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30분이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츰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호흡 운동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정서적 피로를 덜어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면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현재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만성피로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직장 업무와 가정생활, 사회적 의무가 더해지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건강관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수가 등장한다. 지수는 도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과거에 비해 늘어난 체중과 잦은 피로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어느 날 이대로는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다. 하지만 아침에 헬스장에 가기에는 너무 피곤했고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건강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지수는 마이휘트니스파를 다운로드했다. 이 앱은 그녀가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와 영양소를 추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매 끼니를 기록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습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식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 두 번째로는 헤드스페이스라는 명상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려 한 것이었다. 이 앱은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가이드를 제공했고 지수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운동을 고민하다 나이키 추리닝 클럽을 발견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각 운동의 레벨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수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좀비 런이라는 유쾌한 이름의 앱은 지수의 러닝 동기가 되었다. 마치 좀비가 쫓아오는 상황을 연출하는 이 재미있는 앱 덕분에 달리기가 그저 운동이 아니라 게임처럼 느껴졌다. 식단의 다양성을 추구하던 지수는 영리를 설치했다.
이 앱은 그녀가 원하는 재료와 요리 스타일에 맞춘 레시피를 추천해줬고 지루하지 않은 식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잊지 않기 위해 플랜트앤이라는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그녀의 물 마시는 습관을 아기 식물 돌보기에 비유의 물을 마실 때마다 약초가 쑥쑥 자라는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슬립 사이클이라는 앱을 꼽았다. 이 앱은 지수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깨움 시간을 설정해 주었고 덕분에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위해서는 헬스텝이라는 앱을 사용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비대면 의료 상담을 통해 빠르고 쉽게 건강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리티 마일스라는 앱은 운동을 하면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걷거나 달릴 때마다 거리에 따라 기부금이 쌓이게 되고 이는 그녀의 운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앱들은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수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있어 귀중한 도구가 되었다. 이를 통해 지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챙기며 개인적 성장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어느 날 문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서서히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임을 지수는 깨달았다. 기술을 활용해 자아를 돌보는 현대인의 스마트한 선택은 이처럼 고무적인 여정을 그려나가고 있다.